안녕하세요.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시간입니다. 지분경매를 해결하는 두 기둥, 소송과 협상에 대해서 또 오늘도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송과 협상을 하기 위한 5+5 전략, 5가지의 소송의 이러한 프로세스가 있고요. 그리고 5가지의 협상에 관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내용 증명, 그리고 부동산 가압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한 세트고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과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 한 세트로 5가지의 소송에 대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상과 관련해 가지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투 5가지가 있습니다. 상급자 법칙, 엄살 부리기, 질문하기, 첫째 안에 예스 하지 않기, 그리고 침묵, 종결법까지 이렇게 5가지가 있는 5+5 프로세스의 전략입니다. 소송과 협상을 배우는 지분경매,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시간입니다. 지금 잠깐 국내 뉴스를 말씀을 좀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지분경매, 우리가 부동산 경매를 하더라도요, 세상 돌아가는 이러한 큰 빅 뉴스는 알고 또 대응을 해야 됩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977명, 6,900, 6,000대지만요, 거의 7,000명대라고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7,000명대 이 확진자가 지금 4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어제 80명으로요. 사상 최대치, 역대 최대치인데요. 국내 오미크론 환자도 지금 12명이 오늘 늘어가지고 75명으로 점점 시간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요,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이 내년 3월 전후로 해가지고 나올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요. 백신이 하루속히 나와야 좀 안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백신 접종 간격을 얼마 전까지 59세까지는 5개월, 60세부터는 4개월 이런 추가 부스터샷 이 접종을 간격을 줄였는데요. 어제부터 3개월로 완전히 줄였습니다. 그런데 거리두기는 그대로 되고 있는데요. 저는 지난 목요일 날 부스터샷을 맞았습니다. 오늘 토요일이니까요. 목, 금, 토 3일째 되는 날인데요. 오늘 아침 어제까지는 몸이 좀 안 좋았습니다. 뭐 크게 안 좋은 건 아닌데요. 미열이 살짝 있고 찌부둥하면서 주사 맞은 자리도 좀 아프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신 부스터샷 맞고 3일째 되는 날 아침 정도 되니까 이렇게 괜찮아졌다는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확산세가 악화가 됐다. 그러면 더 악화가 됐다. 주말이라든가 월요일 날까지 보고요. 아마 이 7,000명대보다 더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온다 그러면 다음 주 특단의 조치를 내린다고 지금 그럽니다. 4일째 7,000명대 확진자, 오늘 토요일인데요. 내일 토요일 날 확진을 했는데 일요일 날 만약에 7,000명대가 나온다 그러면 월요일부터는 이제 8,000명대까지도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임 인원이라든가 영업시간 제한 같은 게 이제 아마 특단의 조치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지금 병상 부족 현상이 나오고요. 어제 80명의 사망자가 나왔다는 것은 정말 최다입니다. 과거에는 하루에 두세 명의 사망자가 나왔었는데요. 이 옛날 사망자 숫자를 보고 비교해 보면 엄청난 이런 숫자인데요. 확산세가 지금 꺾이지 않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구체적으로 다음 주 중에 나올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강력한 조치가 있을 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하고 오후 9시까지 이렇게 또 운영을 식당이라든가 이런 운영 제한을 했던 이 확산세가 추가로 나오면 아마 이거보다 더 강한 조치가 혹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조금만 그냥 더 놔두면은 연말이나 연초에는 10,000명대까지도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코로나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종부세 폭탄,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종부세가 나와가지고 종부세를 냈습니다. 다음 주 16일까지가 아마 종부세 이 분할 내가지고 또 마감하는 이 날입니다. 너무 많이 나오면요 2분의 1씩
분할 납부를 하게 신청을 하면 또 해줍니다. 지금 종부세가 많이 나오는 바람에 이 다세대라든가 이런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상가주택이라든가 다세대주택 그리고 원룸 이런 걸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용도 변경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원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사라진다는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다세대 주택으로 다주택자로 분류되면 부동산 폭탄을 맞는데요. 상가주택 그리고 원룸주택 이런 것들의 용도가 자꾸 상가로 바뀌는 용도 변경을 하는데요. 상가주택이나 원룸 같은 경우에는요. 서민층이라든가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는데 종부세가 서민의 이러한 주거 공간을 위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요.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사무실로 용도를 변경한다든가 또 상가로 용도를 변경해가지고 다주택자의 종부세 폭탄에 현실화하는 보유주택 수를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사무실과 상가로 용도 변경하는 이런 그 사례가 많이 늘고 있다는 이런 보도가 제가 봤는데요. 아무래도 뭐 종부세 많이 나오면 당연히 이렇게 서민의 주거 공간이 사라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주택자를 잡는다는 이러한 그 세금 폭탄이 결국은 이 원룸이라든가 또 이런 작은 주거 공간들 주거 다주택 많은 수를 갖고 있는 원룸 같은 이 소유자들이 상가라든가 사무실로 바꿀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종부세를 두들겨 맞느니 그냥 상가주택에서 주택 없애고 가게를 늘리고 그래서 주택 숫자를 줄여가지고 이 폭탄에 대응하자라는 이런 거고요. 이게 결국은 서민 주거 공간을 줄일 수밖에 없어서 이 주택이 없어야 빌딩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뒷골목의 빌딩 같은 경우에도요. 예를 들어서 1, 2, 3, 4층 그럼 4층은 주인이 살면서 주택 뭐 여러 개 놔둘 경우도 있는데 1, 2, 3층은 상가 내지는 사무실로 쓰고요. 이런 경우에도요. 또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사무실로 또 변해야 이 빌딩이 매매가 됩니다. 빌딩 안에 주택이 있으면 옛날에는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지금은 이 빌딩 안에 주택을 소유하면 또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주택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상가주택을 상업시설로 전환하는 용도 변경 지금 신청이 워낙 많이 들어와 가지고 구청에서도 지금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보통 용도 변경하는데 2, 3일이면 되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까지도 걸리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종부세와 우리 이 코로나 확진세 그리고 오미크론과 관련된 얘기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잠깐 공부하기 전에요. 여기 보여드리면은 이 가처분 결정서입니다. 여러분들 못 보신 분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가처분 결정서에 관련돼 가지고 같이 한번 보면서 제가 가처분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서울에 있는 지방법원 결정서고요. 이 카단입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채권자 채무자라고 합니다. 가처분을 처음 신청하신 분들은요. 채권자 채무자가 이렇게 입에 익지 않아 가지고 원고 피고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원고가 채권자입니다. 피고가 채무자고요.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죠. 이 주문이 바로 판결입니다. 가처분의 판결인데요. 채무자는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해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의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에 관해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보전 권리의 내용 이거 꼭 쓰셔야 돼요. 피보전 이 가처분을 받을 이런 보전받을 권리 공유물 분할 청구권에 기한 타 지분권자의 처분금지 가처분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잘 보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에 관련된 내용 피보전 권리 오늘 바로 제가 제목에 올려놓을 텐데요. 공유물 분할권에 기한 타 지분권자의 처분금지 가처분 피보전 권리를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판결문의 앞장이고요. 뒷장에는 또 이 사건의 부동산 처분지 가처분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증권번호로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 처분금지 가처분이 먼저 앞에 인용이 됐을 때 이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끊어와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00만 원의 공탁보증보험증권 끊어오라 그러는데요. 이 1,500만 원의 보증보험 공탁증권의 비용이 2만 원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현금으로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1,500만 원을 이 공탁을 해야 되는데요. 서울보증보험증권 증권으로 끊게 되면요. 물론 신용이 있어야 됩니다. 신용 불량이 됐거나 그런 분들은 이제 이게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사항을 좀 유념하시고요.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끊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11월 17일 날 우리 실전반 제자가 타 공유자의 이 지분의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재판부에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서 인용받은 판결문의 내용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별지 목록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카단에 지금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에 사건 번호가 있고요. 한동 건물의 표시,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그리고 공유자 처분을 할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할 공유자 지분 2분의 1에 대해서 꼭 쓰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별지 목록 같은 경우에는요, 이 양식대로 그대로 쓰면 되고요. 이런 양식을 보고자 하시는 분은요, 우리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책 교재 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이런 순서대로 꼭 쓰셔야 됩니다. 이 별지 목록을 내 임의대로 쓰시거나 그러면 보정 나오니까요. 꼭 주의하시고 이와 같이 한동 건물의 표시 또 전유 부분에 이렇게 건물의 표시, 대지권이 목적인 토지의 표시, 그러니까 건물 전체 한동의 건물 그리고 내가 지금 처분금지 가처분할 호수의 건물의 표시 그리고 그 대지권 그 동이 있고 한 곳에 이렇게 그 아파트가 같은 경우에 그 호수에 대지권에 관련돼서 또 이렇게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동 건물, 한 호수의 건물 그리고 토지에 관련된 이러한 내용을 적은 다음에 타 공유자의 지분에 관련돼 가지고 별지 목록에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게 지금 정본을 인정하는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2021년 11월 17일 날 인용받은 내용이고요. 다시 한번 앞장을 쳐본 그 주문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것 같이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피보정 권리의 내역이고요. 채권자, 채무자라고 표시가 된다. 그리고는 이번에 보인 사항 같이요.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끊을 수 있게 여러분들이 신청할 때 신청서에 써줘야 된다.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죠. 페이지 126페이지부터 합니다. 지난주에 답변서까지 이렇게 끝냈고요. 126페이지 네 번째 답변서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이 피고 두 명이 친형제 관계에 있는 물건입니다. 어머니 사망으로 상속에 의해서 소유하다가 공매로 피고 1 소유권을 원고에게 잃고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이르렀다는 이러한 주장을 하는 내용의 사건입니다. 원고는 본건을 경매에 붙여 각 지분 비율대로 배당을 받게 해달라 이런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했고요. 그리고는 피고들은 본건 부동산을 처분할 의사가 전혀 없다. 전혀 없다 그러면은 원고의 지분을 이렇게 매입해야 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매입할 의사가 있다고 해놓고도요. 실질적으로는 답변서에는 이렇게 주장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이 매입과 관련된 진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그 매입하겠다는 의사의 답변서라든가 매입하겠다는 의사의 전화를 받는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마치 바로 다 해결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경계를 좀 하시고요. 그래서 판사가 조정기를 잡아가지고 양자 간의 합의 보도록 그렇게 소송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조정실에 들어갔을 때 바로 협상의 기술, 아까 5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시옷, 이응, 지읒, 시읒, 투, 상급자 법칙, 엄살 부리기, 질문하기, 첫째 안에 예스하지 않고 침묵 종결법까지 이런 협상의 기술을 발휘하고 협상은 소송의 기술 못지않게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꼭 이러한 협상의 기술을 조정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해나가야 됩니다. 여기 보면 답변서입니다. 상대방의 답변서인데요.
가단이고요. 공유물 분할입니다. 피고 1, 2고 원고 이렇게 있고요.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 이 사건에 대해서 피고는 다음과 같이 청구에 대해서 답변합니다. 피고 1, 피고 2는 형제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는 피고들의 친어머니였으며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 절차에 따라 삼형제가 공동으로 상속받아 관리하다가 공매 절차에 의해서 피고들이 공매에 개입하여 이렇게 그 경락을 받고자 했는데 실기하고 말았다. 원고는 이건 부동산 경매에 붙여 3분의 1 지분을 원고와 피고 1, 2가 배당해가지고 이렇게 그 배당으로 달라는 청구를 했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건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의사가 전혀 없으며 그냥 없는 것도 아니고요. 전혀 없습니다. 이건 공유물 분할에 대해서 응하고자 하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원고의 지분에 대해서 공매하여 이렇게 인수할 의사가 있으니까 매입할 의사가 있다. 아주 좋은 현상인데요. 그렇다 그래서 조정에 가가지고요. 바로 뭐 화끈하게 해결이 되거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기서도 가격을 갖고 굉장히 공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이 협상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피고가 소장에 답하는 게 답변서고요. 그 이후에 원고 피고가 재판부에 보내는 서류는 모두 준비서면이 되는 겁니다. 원고가 피고의 답변서에 준비서면을 보냈더니 또 피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원고 준비서면에 응하는 피고의 준비서면을 또 보내게 되는 겁니다. 피고는 현물 분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다음 거 하는 거예요. 아까 거는 조정에 임해가지고 이렇게 또 해결이 됐고요. 재판부에서 분할을 원하는 위치를 특정해서 분할 도면을 그려서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분할 도면에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그 4분의 1씩 나눌 때 부분들을 나누는지 알려드렸고요. 분할 도면 중심으로 해서 서로 좋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주장을 펼치는 게 이제 이런 소송의 답변과 준비서면에 나타납니다. 대법원 판례 중에는요, 공유물 분할할 부분에 대해서 이 공유물 판례에 많이 써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 준비서면입니다. 이 준비서면, 이 사건에 대해서 피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님이 다음과 같이 변론 준비를 준비서면으로 낸 겁니다. 피고들의 소송대리는 이렇게 현물 분할에 관련하여 의견을 개진합니다. 현물 분할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피고들은 원고가 제안한 분할 방법에 관해서 원만히 합의가 된다면 이 사건 임야 중에 이렇게 순차로 연결한 선내 원고의 니은 부분은 원고의 소유로 그리고 기역 부분은 피고의 소유로 이렇게 나누자고 자세한 분할 도면까지 그려가지고 제출한 이런 사항입니다. 피고의 답변서에 준비서면을 보냈더니 피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원고의 준비서면에 응하는 피고의 준비서면입니다. 그래서 민법 268조에서 공유자들은 분할한 걸 하지 않을 걸 약정하면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들에게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이러한 내용을 쭉 뒤에 이렇게 더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준비서면과 답변서까지 했고요. 다음 주에는 130페이지부터 진행하면서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는 내용 중에요. 또 정보를 얻고자 하시는 분요. 지분 경매, 소송, 협상, 밴드 찾으셔가지고 이런 노란 표지 있는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찾으셔가지고요.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우리 이 지분 경매 실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6개월 과정 매주 수요일날 강의가 있습니다. 금주에는 15일날 수요일날 또 강의가 있는데요. 수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혹시 청강하고자 하시는 분요, 우리 홍봉기 사무총장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같이 의논하셔가지고 청강 날짜 정해가지고 1회 청강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홍봉기 사무총장님 010-3033-9074로 문의하셔가지고 오셔서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교대역 13번 출구 근처에 있는 사무실이고요. 여기 강의실에서 우리가 또 깊은 지분 경매 공부를 합니다. 6개월 과정이 400만 원이고요. 여기 보시는 지분 경매 중에 특수 경매
같이 공부하는 6개월 과정 수시로 등록이 가능하고 매주 수요일 날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씩 실전 물건을 갖고 같이 공부하는 바로 프로젝트 실전 과정입니다. 6개월 수강 언제든지 수시로 등록이 가능하고요. 15일 수요일에도 공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가처분의 피보정 권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그 공부를 통해 가지고 같이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가는 우리 실전반 과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